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거닐며 세상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법과 제도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법 하나가 그곳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삶, 심지어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오늘은 미국에서 최근 통과되어 많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한 중요한 경제 법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국으로 돈을 보낼 때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지, 또 유료 혜택의 문턱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어쩌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제가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지식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미국의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이 법안의 핵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다소 길고 복잡하지만 그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산층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고, 둘째,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 국내 일자리를 늘리며, 셋째, 국경 보안과 국방 예산을 늘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의료 및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정의 가장이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가계부를 새로 쓰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경제 구조 조정을 예고한 셈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세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22%에 달했던 세율이 19%로 낮아집니다. 3%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연말정산에서 새로운 소득공제 항목이 생겨 직장인들의 지갑이 조금이나마 두꺼워지는 것과 같은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가계의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던 세액 공제액이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무려 12,000달러의 세금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심지어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의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듯 미국에서도 이러한 대가족 형태의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가족의 가치를 지원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길 때 저희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혹은 제 아이가 대학생인데 집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알려주어야만 합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포함하여 총 5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역외 탈세를 막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번 돈으로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라면 신고만 정확히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많은 교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바로 송금세의 도입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 때 이제는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피땀 흘려번 돈을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마음에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죠. 이 제도는 사실 불법 체류자들이 자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세율은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먼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연간 2만 달러 이하를 송금할 때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송금 목적이 해외에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1%마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반면 유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등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이민자의 경우 연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3에서 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IT 기업에 취직한 아들이 한국의 부모님께 연간 2만 달러를 보내드린다면 약 600달러에서 8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5%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달러를 보내면 50달러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때 은행 수수료 외에 예국세 같은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고 상상해보시면 그 무게감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의료 및 복지 분야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의 예산이 일부 축소되고 수혜 자격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근로연계 조건의 강화입니다. 18세에서 55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는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나 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나 몸이 아파 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역시 소득 상위 구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기존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자격을 잃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현재 이런 의료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자격 조건에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솔트라고 불리는 주 지방세 공제 한도가 기존의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2배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솔트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비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에 낸 세금의 일부를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세율주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연방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보험료, 주택관리비까지 일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고정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죠. 이는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법안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산층과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고세율주에 사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복지 혜택 수혜자와 해외 송금자에게는 더 엄격해진 기준과 새로운 부담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시한 복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죠. 또한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정책이 먼 미래에는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곧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